네,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 단백질을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탈모를 치료하고 싶어서 탈모에 관한 메커니즘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결과 테스토론이 5알파 리덕테이스 효소에 의해 DHT로 변환되고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근세포의 DHT 수용체를 특이적으로 막는 약물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DHT 수용체 결정 구조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서 DHT를 타깃으로 한 약물을 개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대안으로 잘 알려진 알파 안드로겐 리셉터 수용체 와 이거에 잘 바인딩하는 NCOA1을 선정해서 NCOA와 결합을 잘하는 리가인드를 디자인을 한다면 NCOA1이 그 수용체의 결합을 잘 못해 탈모 기작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NCOA1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에 앞서서 이전 과제에서 키메라를 사용해 뷰 독을 한 결과 스코어 값이 마이너스 6.8이 나왔습니다. 이때 사용한 리간드는 앵커 A1과 잘 붙는다는 그 2하이드록시 에스트라디올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 툴을 처음 사용한 화면입니다. 인트라이얼스 1을 썼고요. 100개 단위로 했습니다. 100개 단위를 한 결과 가장 처음에 좋은 값이 마이너스 5.2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값이 너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았고 또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5-6시간 동안 걸렸습니다. 100개를 한 후 그리고 인트라이얼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인트라이얼스 리간드를 다운받고 버추얼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드 박스를 잡아봤고요. 이번에는 인트라이스 1과 다르게 인트라이스 2는 그리드 박스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 결과 값이 처음 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고요. 제일 잘 나왔던 점수가 마이너스 7.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2하이드록시 에스테디오를 키메라로 돌렸을 때와 다르게 여기서 제일 점수가 잘 나온 리간드를 리셉터와 그 바인딩하는 포켓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바인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구 사이트 프로틴 플러스에 들어가서 도구 사이트 스코어를 통해 앵코웨이의 바인딩 사이트를 계산해 보니까 총 3개의 포켓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7.6은 이 중 3개 중에 한 포켓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 특정 매우 높은 값을 가진 스코어를 가진 리간드는 대부분 그쪽 포켓에 바인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인트라이스 3를 100개 단위로 했고요. 그리드박스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점수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좀 놀랐는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8.8을 가장 좋은 값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마이너스 8.0하고 마이너스 8.8 그 점수값을 받은 리간드를 캡처해봤는데요. 결합 부위는 같았습니다. 포켓은 같았는데 이렇게 포개어서 보니까 약간 그냥 좀
좌우로 늘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상위권의 리간들을 또 이제 계속 갖다 붙여봤는데요. 해당 모두 같은 포켓에 위치, 같은 포켓에 바인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트라이스를 시도했습니다. 이것도 100개 단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값이 거의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거의 값이 다 마이너스 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과제에서 아까 뷰독을 돌렸을 때 마이너스 6.8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 그 벌추얼 스케일링을 했어도 같은 리간드가 마이너스 6.8에 같은 값을 돌린 결과 같은 값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마이너스 8.4가 가장 좋은 점수였는데요. 마이너스 6.8인 그 처음에 제가 돌렸던 2하이드록시 에스트로디올과 결합 부위를 보니까 이번에는 결합 부위가 겹쳐 있었고 더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라이스 다섯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100개 단위로 했고요. 여기서 제일 처음 점수는 마이너스 8.4였고 기존 이제 대조군으로 2하이드록시 에스트디올을 하고 있는데 그 리간드보다 더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결과 계속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 인트라이스 5에서 상위권 점수를 가진 리간드를 많이 클릭해보고 한번 본 결과 모두 같은 포켓에 해당했으며 또 그 가지가 어떻게 뻗어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다들 중구난방식으로 뻗어나가서 어느 특정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시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리드 박스를 전체로 잡지 않고 그 잘 바인드하는 포켓 위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어, 이번에는 점수가 낮은 리간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가 낮은 리간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7.7이 있었는데 다른 좋은 리간들에 비해 좀 떨어진 곳에서 바인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상위권 점수는 높은, 그 비슷한 포켓에서 바인드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포켓, 어, 좀 다른 곳에서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어, 무조건 상위권이라고 같은 포켓에 결합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좀 다른 포켓에 바인드하는 리간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아까 프로틴 플러스에서 보듯이 세 가지 포켓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리간드를 점수에 상관없이 어, 화면에 띄운 결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바인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포켓 외에는 바인드 하는 것을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뒷받침한 근거고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리간드도 세 포켓에 골고루 붙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랬지만 상위권에 있는 리간드는 특정 포켓에 결합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8.5 값이 제일 좋은 점수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인트라이스는 특이하게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 거의 대부분 포켓 1에서만 결합을 했습니다. 네, 이제 700번의 버추얼 스크린을 한 후에 특정 점수가 좋은 리간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3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3개를 한번 프로틴 플러스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포켓 그 많은 리간드가 상위권 리간드가 잘 바인드하는 그 포켓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리간드를 키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뷰 도구 실행한 결과 마이너스 8.5 값이 나온 약간 PYR의 버추얼 스크리닝에서 마이너스 8.5 값이 나왔지만 키메라를 돌린 결과 여기서는 마이너스 7.4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리드박스를 다르게 설정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한번 표시해봤는데 수소 결합이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하이드록시 에스트로디올을 아까 대조군으로 설정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값이 마이너스 6.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바인딩하는 포켓 위치도 비슷했고 이 결과를 확인한 후에 리간드 플롯을 돌린 결과 왼쪽 그림처럼 나왔습니다. 그 수소 결합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걸 증명하듯이 여기서도 수소 결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리간드를 키메라에 돌려봤는데요. PRRX에서는 마이너스 8.4였지만 여기서 돌린 결과 키메라에서는 마이너스 8.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같은 포켓에 바인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리그 플러스 돌려봤는데요. 아까 수소결합 그 전에 처음 했던 그 리간드와 그리고 지금 한 리간드의 수소결합을 위치를 보면 그 리셉터의 같은 전기와 수소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간드를 이제 키메라에 돌려봤는데요. 이것 또한 앵커웨이와 같은 장기가 수소결합에 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소결합을 하는 리간드 부위를 디자인하면 앵커웨이원에 좀 더 쉽게 잘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